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교재 봅시다.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시 뭐하고 뭐로 구분? 외로 구분한다. 한 개 지문. 공통규정을 보니까 주택이든지 주택외든지 공통규정은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주택에 대하여 기본 규정은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주택외도 어디? 국토교통부령. 공통이고 차이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방금 펴보셨죠?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결국은 거래 금액별 적용되는 요율 몇 프로하고 받을 수 있는 한도액 표를 정한다. 그것이 조례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택 외에는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끝이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어요. 연결력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외에 해놓고 조례로 정한다면 틀린 지문. 그러면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 교환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있나 없나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교환 빼고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했죠? 매매 교환 빼고 나머지면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해서 주택은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로 나누고 있는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든지 교환 계약이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으니까 요율은 한 개밖에 없다.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밖에 없어요. 0.9, 0.8, 0.9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본 요율이에요. 그럼 이건 쌍방이 합산하에 부담하는 것인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인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는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유의하실 것은 0.9, 0.8, 0.9는 쌍방이 합산하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각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예요. 그러면 요율 중에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만 일방이 얼마? 0.8. 쌍방 합산하면 얼마? 1.6이 나오겠죠. 0.8, 1.6이 나오는 것은 물건이 뭐? 주택이고 임대차 경우에만 0.8, 1.6이고 나머지는 싹 다 뭐요? 0.9. 상가 임대차 계약 얼마? 0.9. 쌍방 합산 1.8. 그 임대차인데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꼭 구분하시고 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니까 요 범위 내에서 주택은 조례가 있단 말은 요율 한도표가 있다. 그 말이고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표가 시험지에 나와요. 그 표를 보고 계산하는 게 주택 문제. 주택 외에는 조례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요율 한도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무소 내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표를 게시한다. 게시하죠. 표가 3개예요. 주택이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거래 유형별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거래 금액별 몇 프로 적용됩니다. 한도표가 다 있다고. 주택 외에는 나눕니다. 주택 외에는 몇 프로인데? 0.9%인데 주택 외 중에서 한 개만 따로 떼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이 규정이 있기 전에는 이전에는 주거용으로 임차했든지 매매했든지 업무용인지 구분 없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 업무시설 내놓고 다 주거용에도 0.9% 다 받아냈다고. 그래서 손님의 부담이 커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 수도시설 들어왔겠죠.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췄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전용 85 이하인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매매 교환 계약이면 이제 요 요건을 갖춘 때는 0.9 이내에서 받는 게 아니고 0.5만 요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임대차이면 0.4만 받아요. 주택 외에는
0.9가 기본인데 요것만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전용 85 이하인 때만 0.5, 0.4이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얼마? 0.9밖에 없죠. 0.9밖에 없는데 여기는 요율 한도표가 없죠. 없으니까 주택 외에 나오면 0.9 기억하셔야 되고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영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의사항이에요.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부동산 가서 상가나 토지 거래할 때 소장이 몇 프로 불러요? 0.9%입니다 라고 부르죠. 공부하는 상태에서 얼마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0.9%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부한 상태면 나중에 올해 정따시고 부동산 개업하려면 상가 임대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찾아가서 상가 나온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소장이 우리한테 얼마나 불러요? 0.9%입니다 하면 이제는 공부했죠. 0.6% 드릴게요 해도 소장이 할 말이 있다? 없어요.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들은 상가 토지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협의도 하고 그냥 봉투에 0.6% 넣고 나와봅니다. 그럼 소장은 0.9%겠지 하고 막 씌워볼 거 아니에요? 시어보니 0.6%밖에 없어. 그 손님은 0.6% 넣고 봉투 넣고 가고 있잖아요. 또북또북. 근데 0.6%밖에 없어도 저기요 왜 0.6%밖에 안 줍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0.5%만 드릴까 해요. 다시 돌아가. 협의상이 그래 돈 벌어야 안 벌어요. 지금 공부한 자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강남은 거래금이 크니까 0.5% 주는 것도 많고 강북은 0.6%. 금이 크면 더 깎아도 돼요. 0.5%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부동산 거래 좀 했는 모양이다 알고 소장이 그래도 너무 짭니다. 0.6% 주십시오. 빌어요. 알겠습니다. 0.6%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죠. 일 다 끝나고 0.9%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야기 안 하다가 0.6% 드리면 되겠습니다. 0.6%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소장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나 0.6%밖에 못합니다 하면 딴 데 가면 되죠. 우리가 갑이야. 손님이. 0.9% 준 적 있어요? 없다? 다행이네요.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니까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주택 계산 문제는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표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상가 임대차 계약, 토지 매매 계약 나오면 주택 외에 나오죠. 0.9%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최고 한도에 가면 몇 프로 곱해야 되고요. 0.9 이렇게. 요율 한도액 표에 주택 외에는 표가 오피스텔은 이렇게 해서 0.5, 0.4가 주어져요. 표에. 근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몇 프로라고? 0.9%가 최대죠. 최대 범위 내에서 네가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 외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가 0.9% 범위 내에서 최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결정해서 요율 한도에 비어 있는 여기에 나중에 가게 가시면 여기에 비어 있어요. 괄호 채우기 해서 주택 외에는 최대가 0.9인데 반드시 0.9% 받는 거 아니죠? 네가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괄호에 채워 넣으라고 명시하라고. 만약에 개업 공영에서가 나는 주택 외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0.7만 받겠다라고 여기 적어버리면 요율 한도표 확정되었죠. 0.7 초과하면 그때 걸려요. 그럼 몇 프로 적어놓고 있어 이제 0.9% 다 적어놓고 협의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죠.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어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소장이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할 수 있죠. 물론 부칙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부칙은 울산광역시 벗어나면 안 되고 부칙이 아니면 전국이죠.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조례 결정돼야 되겠죠. 아파트인 주택소재지 관할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고 중개사무소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뭐하고 뭐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와 주택 소재지 관할 조례가 다르다. 중개 보수 계산할 때 뭐가 기준인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특광구 나눌 때 모든 기준은 사무소 기준이요.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지 주택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울산광역시 분사무소 들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울산광역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경상남도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시도 조례 결정해야 되겠죠. 주대인 사무소 서울시 조례인가
분사무소 울산광역조례인가 경상남도 조례인가? 만약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개선할 때 적용되는 조례가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집이 서울이요? 왜 서울이에요? 전국의 시도 조례 다 모아놓고 가장 요율 한도액이 가장 높은 데 둬야 될 거 아니야. 현재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야. 그러니까 모든 법인의 본점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어야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할 때는 어디 갔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절차 거쳤죠.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때에는 중개보수 조례는 여기 조례가 아니고 분사무소 시도 조례. 됐죠? 여기 이제 기본 조항이 4개다. 그 말은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다시 뭐하고 뭐로 구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여기 한 개 지문.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여기는 조례 정한다면 틀리고, 주택은 매매 계약과 임대차로 구분한다. 여기는 구분한다면 안 되고, 조례는 중개사무소 시도 조례인데 분사무소이면 분사무소 시도 조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택지개발지구 내 갑이 LH공사에서 택지 분양을 하죠. 갑이 200평 분양을 받았어요. 받아서 건축물을 3층짜리 올렸는데 3층의 주택이고 2층의 주택이고 1층의 상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층만 주택이고 2층의 상가 1층의 상가 이렇게 지을 수 있죠. 단독 소유 건물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면 따로 그래야겠죠. 이게 단독 등기되어 있으면 상가 부분만 임차할 수도 있나 없나요? 부분이 요 부분 일부분만 하는데 상가 규정을 정해서 최대 0.9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통으로 매매 계약 임대차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으면 따로 주택 부분 따로 계산하고 상가 부분 따로 계산할 것인가? 단독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뭐하고 뭐로 구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할 것인가 주택 외로 할 것인가 구분해서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전체 건축물 면적이 있겠죠.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따져요. 주택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 2분의 1 이상인 경우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눠서, 여기는 주택 면적이 3분의 2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계산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택으로 계산하라 그 말은 조례 보고 계산하라 그 말이죠. 이것처럼 주택이 3분의 1밖에 안 되면 2분의 1 미만이죠.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하라 그 말은 조례 없죠. 최고 한도액 하면 얼마? 0.9. 협의한 요율이 주어지면 협의한 요율만큼만. 아시겠죠? 각각 계산한다면 안 돼요. X주택에 대하여 개업 공용이사 갑의 중개로 A 매도인하고 B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한 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이사갈 목적이 아니고 동의급해서 주택을 팔았어요. 계속 살 목적이고, 매수인은 매수했지만 입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건 내놓으면서 사업자금이 급해서 그런데 아파트 팔아주십시오. 이사갈 목적은 아닙니다. 투자 목적인 사람 구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자 임차인 되고 매수인이자 임대인 되어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하겠죠. 그럼 이전에 요 규정이 없을 때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매매도 한 건이고 임대차도 한 건이서 각각 받아냈다고 부담이 크죠. 조건이 매매와 동시에 2개 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이 같죠. 사람이 A, B밖에 없죠. 매매 계약한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같죠.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 한 건만 받아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계산하지 합산안에 틀렸고 임대차금만 받는다 틀렸다. 매매금만. 그러면 조건이 바뀌면 X주택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매매 한 건 했죠. 이제 야가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이면 집이 비어있죠. 지금 임차인 넣어주는 조건으로 중개해요. 그럼 비우고 나갔죠. 비어있는 X주택에 대해서 B하고 C하고 갑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물건은 같아요. 사람은 다르죠.
매매 계약은 A, B, 임대차는 B, C이면 이때 개업공인에서는 팔고 나간 매도인에게 매매권 청구하면 되죠. 임차인에게 임대차권 청구하면 되는데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매수인이자 임대인은 사람이라기 때문에 임대차권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시험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다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주어지면 전체 건물이 뭐고 주택 외로 결정해 놓고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두 건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면 뭐만 계산하고 매매권만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 애를 키울 때 도예지 나와서 키우면 애 치인다고. 전원주택에서 시골에서 키웠다고. 애가 이제 취약 연령이 돼서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도예지로 나오고 싶다고. 평생 도예지 사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간혹 부동산 하시면 젊은 부부가 가지고 애 학교 때문에 그랬는데 전원주택 하고 혹시 전원주택 구하시는 분 계시면 교환 좀 해달라고 물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도예지 사시다가 한 대 사신다고 텃밭도 좀 있고 그 집 있으면 아파트하고 바꿀 사람이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주택 4억 2천, 아파트 5억 교환 계약을 중개했다고. 금액이 다르죠. 뭐 가지고 계산할 것인가. 평균 낸다, 적은 거 가져간다, 큰 거 가져간다. 교환 계약이면 중개 보수 계산할 때 큰 대상물 가액 가지고 해요. 5억 가지고.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합산하면 안 돼요. 억수로 많이 배우죠 지금. 그 이제 이 중개보수 수업 들으시면 이전에 과거 일익이 생각나요. 그때 0.9 안 줘도 되는데. 그럼 와요. 2년 전이다. 그냥 복비니까 놔두시라고. 그냥 준 건 어떻게 뭐 모를 때는 그냥 주는 거죠 뭐. 우리가 소장이다. 이제 부동산 하실 때 상가 토지 구해달라 오는 사람 있죠. 우리 똑같이 해요. 0.9%입니다. 요율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0.9% 받고 0.9%입니다 했는데 0.6% 드릴게 하면 공부한 사람이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한 사람 안 하는 사람 수업료 내고 한 사람은 차는 줘야지. 손님 입장에서 보면 다 너무 심하다는데 자기가 소장되면 더 받으려고. 이런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그래서 실무 가시면 저도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시고 일을 좀 더 하자 없이 손님이 만족할 정도로 해가지고 해주면 손님한테 0.7 달라고 해도 되고 0.9%를 그냥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고 많이 비웠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 공정 중에 그게 법 조문에 있거든요. 29조에. 그래서 지금 현장 나가 뛰어봐야 분양대행 한다고 뛰어봐야 공부 하나 분양대행 해가지고 손님하고 접촉하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실제 자기가 소장대 앉아가지고 상가 중개할 때 특히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는 버벅댑니다. 손해가 억수로 많아요. 다가주택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임대차법의 최우선 변제권 설명 잘못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동안 벌어놨던 싹 다 날아가. 눈거리 크게 떨지 말고요. 상가는 또 포인트가 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공부해가 그 매뉴얼을 좀 정해놨고 나중에 뭐 도움 되실 것 같으면 제가 드리든지 할게요. 하대 없이 이렇게 하시고 이 책을 꼭 보시고 이렇게 책 볼 게 너무 많다. 이 공부는 딱딱하잖아요. 실무 공부는 재밌어요. 실제 소장들이 겪었던 일을 풀어놨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겁니다. 자, 예? 그 처음에 일하실 때 돈이 눈에 먼저 보이면 공부는 뒷전이고 돈은 몇 건 버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분양대행과 찬발에 얼굴 다투고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뭐 돈 1, 200 벌고 하니까 돈은 좀 버는 것 같아도 거기 빠져버리면 공부는 뒷전이고 나중에 실전 가가지고 내 가게를 내가 차리고 하려 보니까 공부는 안 돼 있죠.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사고 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안 되거든. 옆에서 야 그래도 된다 안 됩니다.
일은 하시고 돈을 버시는 재미는 붙여야 동기부여가 되겠죠. 하시는데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부산 쪽에 보니까 일은 하고 저녁에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 강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수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안정적이지. 자신감이 붙는 거죠. 자,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겠죠.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결국은 아파트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주택이겠죠. 총 분양가가 4억입니다. 4억짜리 분양권을 가진 A가 개업공유에서 갑의 중개로 B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전매는 뭐 등기하지 않고 지금 파는 거죠 지금. 그러면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개업공유인계사가 중개 보수 계산할 때 뭘 가지고 계산할 것인가? 총 분양가 4억 가지고 할 것인가?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4억 원에 중개했다. 그러면 거래금이 얼마? 4억 가지고 계산한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 대금을 합친 게 4억 아니에요? 아파트 매매 계약이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게 총 대금이죠. 그러면 아파트 완성된 아파트이면 받게 된 총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산액이 4억이다. 4억까지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 대금은 얼마인가? 요걸 따지시면 돼. 총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매매 계약, 전매 계약할 때까지 매도인이 납입한 금액 보니까 계약금, 계약할 때 4천만 원 넣었겠죠. 1차 중도금 4천만 원, 2차 중도금 4천만 원, 요 정도 납입한 상태에서 대출 받은 것도 관계없어요. 금융기관 가서 꼭 알아봐야 돼요. 중도금 횟수가 6회 정도 납입인데 2회까지 납입한 상태다 대출이. 그러면 납입한 거 2회까지 다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납입한 금액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냈죠. 이게 입지가 좋고 학군이어서 프리미엄을 3천만 원 붙여서 매매하게 되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계약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 대금이 얼마예요? 요거 매수인한테 받아내야죠. 내가 냈으니까 중도금, 잔금 받아내야죠. 프리미엄까지 받아내죠. 요게 분양권 전매 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총 대금 하게 되면 요게 1억 2천에다가 3천이 1억 5천이 총 대금이죠.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총 분양 가격까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총 분양 가격이란 표현하고 총 대금은 다른 거예요. 총 대금은 거래 계약할 때 매도인이 받게 되는 금액 합산이 총 대금이야. 받아내는 금액. 총 분양가는 분양 가격이죠.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총 분양 대금 4억 원을 다 납입하고 내가 입주할 목적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갈 수도 있나 없나요? 그럼 내가 납입한 금액이 4억이다가 프리미엄 3천을 붙였다면 이때는 얼마? 4억 3천 가지고 계산하지만 항상 총 분양 가격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시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소위 총 대금 가지고 한다. 아시겠죠? 임대차 계약이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나오는 추세이고 임대차 계약은 이전에 잘 나왔던 건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을 때 그 물건이 주택인가 상가인가 불문하고 중개 보수 계산시는 똑같아요. 방금 전에 권리금 이야기했죠. 잘 들으시고 상가든지 주택이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올 전세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보증금만 내면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자가 싸니까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있죠. 월세가 지급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중개보수 계산 시에 이렇게 보증금하고 뭐만 가지고 한다? 월세만 가지고.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이다. 월세가 40이다. 곱하기 100이죠.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월세가 50이면 6천만 원이죠. 월세가 30이면 4천만 원이죠. 일단 월세 곱하기 100을 곱한 금액하고 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기준에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하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나눠요.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었다면 곱하기 100을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5천 미만이면
5천 이상인 임대임차인보다는 5천 미만인 임대임차인이 현재 약자지위니까 5천 미만이면 100을 곱한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 30 곱하기 70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일 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70. 그럼 37이 21하고 1천만 원이니까 총액이 얼마? 3,100만 원 가지고 계산해야지. 5천 미만인 4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초과수수야. 상가도 똑같아요. 분식집 조그마한 거 할 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총액이 4천밖에 안 되죠. 곱하기 100을 한 금액까지 하면 되고 곱하기 70에서 얼마 가지고 3,100만 원. 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이다 상가 곱하기 100이죠. 총액이 얼마? 2억이죠. 최고 한도에 가면 상가니까 몇 프로? 0.9%. 180만 나오죠.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거야? 쌍방이 합산하에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 어쨌든 국토교통부로 영에 주어진 0.9, 0.8, 0.9는 일방이니까 우리가 중개보수 계산할 때 나온 금액은 일방이 부담하는 일단 계산해 놓고 물음표 앞에 문제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나오면 곱하기 2해서 360만 원. 문제 보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나오면 일방이죠. 그냥 180만 원.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하고 중개보수 계산 시에는 똑같이 보증금하고 뭐만 가지고 월세 가지고 하고 곱하기 100을 해서 5천 미만이면 똑같이 70정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A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에서 치킨 호프집을 10년 해왔다. 힘들어서 이제 치킨 호프집 할 사람 구해달라고 부동산 내놨어요. B라는 사람이 치킨 호프집 하려고 여기 갑을 통해서 A하고 임대차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중개보수 계산하죠. 치킨 호프집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여기 시설 다 돼 있나요? 고객도 확보돼 있다. 권리금 있죠.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용 대가 양도 그게 권리금이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니까 권리금 거래 알선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계산할 때 권리금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 작업에 걸리는 이유가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은 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 받을 수 있는데 중개행위는 아니죠. 중개보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저 보세요. 치킨 호프집을 하시다가 저한테 부동산 내놨어요. 권리금 3천만 받아 달라고 내놨죠. 임대차 계약 임차인 하고 했다고 3천만 원 내놨죠. 이제 물건은 현장 안내하니까 물건이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죠. 10년도 했으니까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고 막 설명하겠죠. 뭐 매출이 100만 원 넘으면 이렇게 하면 혹할 거 아니야? 제가 권리금 작업을 해. 3천만 원만 드리면 되죠. 주인이 내놓은 권리금이 처음에 6,200 했다가 제가 깎아서 5,200까지 내놔. 5,200 이렇게 이야기해. 5,500도 아니고 6,000도 딱 잘라서 그냥 5,200 이렇게 4,800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물건은 돌아보니까 깨끗하죠. 욕심이 난다고. 권리금 소장님 좀 낮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5,200이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5,200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겠냐고 이렇게 하겠죠. 내려가지고 5,200에 낮췄다 하겠죠. 하고 그래도 1,200을 더 깎아주시면 제가 계약할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럼 제가 임대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하루 뜸을 들여. 그 임차인이 답답해가지고 또 전화와. 소장님 어떻게 되시냐고. 이 양반 성질 급하네 이야기를 한번 던지면서 어제 내가 그랬어 안 그래도 소주 한잔 했다 아이가 하면서 4,900까지만 해줄게 이렇게. 그럼 얼마 드리고 3,000 드리고 1,900 내 거. 혹하죠 지금? 정 따야 되겠다. 나중에 부동산 구하러 갈 때도 올해 정 따시고 중개사무소 하려고 여기 남구에 여기서 중개하고 싶다. 그냥 정 땄다 그냥 중개사무소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권리금 잡이 걸려요. 중개하시다가 저한테 물건 내놨다고 부동산을 10수년 오랫동안 하시다가 물건 내놓으셨다고 난 저한테 권리금이냐 4천만 받아달라 내놨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자리 구한다고 저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10수년도 컴퓨터 저장된 물건 쭉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평수 한 10평 정도 돼 전용 면적이.
가게도 깔끔해. 인테리어 따라 할 필요도 없다. 그럼 제가 권리금 작업을 또 하겠죠. 이분이 컴퓨터 다 이제 저장된 다 보여주고 이만큼 오랫동안 하고 이 가게 유명한 가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놓은 가격 6,700인데 6,700이다 이야기야. 6,700 아니면 6,400 이렇게. 물건은 마음에 드는 딴 데 가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 보통. 그럼 이 가게가 다른 가게에 비해서 물건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럼 또 뭐라 해요 저한테? 좀 낮춰주시면 안 되냐고. 또 하루 뜸들이죠. 그 딴 데 돌아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 가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도 없어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 옷 사러 가도 이 물건 한 개 좋은 거 한번 봐놓으면 딴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또 전화하죠. 제가 얼마 불렀어요 지금 방금 전에? 6,700. 임대인이 그래도 뭐 정다고 하겠다니까 400 정도는 깎아줄게 이렇게. 그러면 6,300이나 400 정도 계약한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4,000 주고 2,200만 제가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구에서 중개하고 싶으면 남구에 취직을 하는 거지. 일단 6개월에 10개월 정도 취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지나 보면 물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우리가 취직한 목적이 여기서 소속으로 일할 목적이 아니고 가게 구할 목적 아니야? 명함 파가지고 소장님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공약함 주는 거지. 아 이번에 취직한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다니면 그 소장이 물건 내놨다. 가격이 4천만 원인지 우리 알죠? 그 소장은 직접 찾아가는 거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죠? 인사하고 다녔으니까 소장님 제가 인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더 하면 야 300 더 깎아줄게. 3,700이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면 권리금 작업에도 안 걸리고 더 깎고 이렇게. 근데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가게 구할 목적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요. 내부적인 목적은 내가 가게 나온 거 잡아가지고 중개할 목적인데 처음에 실장 들어가가지고 아니 제가 여기 실장은 오래 할 게 아니고 가게 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물건 안 줍니다. 잘 하셔야 돼. 이거 대체 권리금 됐어요? 권리금 됐어요? 여기 이제 계산 문제까지 여기까지 시험 나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봅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심하다 싶지만 우리도 부동산 하게 되면 똑같이 해요. 자 거기 중개대상물 범위에서 203페이지 중개보수 한도에서 주택 미출하셨죠? 기억에 주택 부속토지판 미출하셨죠?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다음 괄호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중미출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까지 미출하시고 조례 동그라미. 조례 밑에 대상물 소재지 조례입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밑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넣었을 것이라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뭐 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받는다. 사무소 소재지 넣으시라고 조례 밑에다가. 안 넣은 사람이 있어가 자꾸 부르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 국토교통부령 밑줄하시고 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 각각 받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누구로부터? 일방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주택입니다. 일방이고 매매 교환 밑줄 거래 금액이 1,000분의 9 밑줄 1,000분의 9니까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 밑줄하시고 거래 금액이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주택이면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 등의 경우 0.8로 구분하고 있죠. 그건 누가 부담한다고요? 일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 그래서 니은의 셋째 줄 뒤에 그러므로 의뢰인 쌍방 모두 중개하였다면 주택 매매 교환이면 쌍방 합산 최대 얼마? 1.8. 주택 임대차이면 쌍방 합산 최대 얼마? 1.6. 밑에 주택 외에 밑줄하시고
기억의 주택외 밑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괄호 국토교통부령 괄호 정한다 끝이지 뭐가 없다. 시도 조례 X.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은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다 했죠. 주거용 오피스텔인가 아닌가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의 중개 대상물 보수를 오피스텔과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해서 니은 오피스텔이다. 전용 얼마? 전용 동그라미 85 이하. 그게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상하 수도시설, 전용 입식 부엌, 수색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췄다. 주거용이죠. 의뢰인 쌍방 각각 밭에 다시 일방 동그라미 1방으로부터 밑에서 둘째 줄요. 1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0.5 임대차이면 1,000분의 4 0.4 넘기시고 그 밖에 주택 외에는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만 0.5 0.4 계산되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몇 프로?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미연 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밑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효율 주택 외 중개보수효율 몇 프로? 0.9죠? 0.9죠. 그시고 범위 안에서 괄호 비어있다 그랬죠. 실제 자기가 바꿔주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요율 한도에 피해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했다면 초과에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주택은 조례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한다. 실제 바꿔주는 하는 요율을 적으라 이런 말이 없는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0.9밖에 없죠. 0.9 뒤에 나올 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제 바꿔주는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한다 말은 주택 외에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적용에서 기억의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둘째 줄 중개 사무소 소재지 조례 기준에 따라 봤습니다. 셋째 줄 뒤에 분사무소 밑줄에서 주택 동그라미 중개했다. 어디 조례 기준? 분사무소 소재지 밑줄. 주사무소만 안 돼요. 디귿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하고?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에 따른다. 그죠? 밑에 표가 있죠. 계산 방식을 계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지문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중개하였다 해서 매매 대금 1억 5천 주어졌어요. 매매 대금 1억 5천 찾아보세요. 표에서 1억 5천이면 요율이 몇 프로? 0.5%니까 거래 금액이 주어지면 조례 요율 한도에 표정해진 요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75만 원이죠.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이면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하니까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75만 원 받아라 그 말이죠.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해 놓고 문제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2에서 150만 원 하고 문제 보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는 하면 일방이죠. 얼마? 75만 원. 요 경우에는 한도액을 못 받아 어차피 75만 원 받을 게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담자만 총액을 묻고 있는가 일방 묻고 있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 매매가가 1억 8천이다. 똑같이 2억 미만이니까 0.5죠. 이제 90만 원 나왔어요. 한도액을 못 받아버리면 이건 틀리는 거 아니야. 90만 원 받아요? 80만 원 받아?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이거 받으면 안 되고 80만 원이야. 요거 유의하시라고. 그러면 총액 물으면 160,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80만 원. 됐어요? 밑에 임대차도 똑같아요. 보증금 1,000만 원이 월세가 40이다. 곱하기 100 하면 얼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럼 요율 펴보세요. 밑에 몇 프로?
0.4조 뭐 5천만 원인데 뭐 그 경계에 걸려 있는 거 유의하시라고. 5천 미만은 0.5, 5천 이상 1억 미만은 0.4니까 20만 원 나왔죠? 한 대에 얼마? 30. 얼마 받아요? 20만 원. 총액으로면 40. 임대인으로부터 하면 일반인 20. 아시겠죠? 계약 기간 몇 년이다. 그거 너무 보태 곱하기 또 이해하면 안 돼요.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해요. 옆에 페이지 중개보수 계산이 있죠. 205페이지. 매매에서 2번 체크하시고 분양권 있죠.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 분양권의 거래 금액은 밑줄 기납입한 금액, 매도인이 이미 납입한 기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액,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죠.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 합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양 금액은 완납된 금액이 아니니까 항상 총 분양 금액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까지 매도인이 이미 납입한 금액, 계약금만 납입하고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최근에 거기 해운대에 있는 LCT 물건이 나왔는데 20억이야 매매가가, 분양가가. 납입한 금액 보니까 딱 계약금 2억만 딱 집어넣고 내놓은 거예요. 그거 얼마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2억만. 아깝다. 완납을 했으면 20억 곱하기 할 건데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팔면 프리미엄 없으면 2억만 가지고 해야 돼. 그 소장이 안타가 죽는 거야. 욕심내지 마라. 밖에 나면 돈이 보여가지고 막 실수를 많이 하거든. 됐죠? 넘기시고. 동그라미 3번에 동일한 대상물 밑줄, 물건이 같고 동일 당사자 간 밑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동일이면 뭐만 계산하고? 매매 계약 밑줄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단 말은 매매금만 받으라 그 말이죠. 교환은 뭐 가지고 간다? 큰 한자만 동그라미 치면 돼. 큰 대상물가에.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2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입니다. 월 단위 차임에게 얼마 곱한다? 모의고사 보시면 이렇게 내신 분도 계십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과 같이 중개하였다. 분기별 차임 150. 미칩니다. 그렇게 분기별은 4분기니까 한 분기가 몇 달이요? 석 달이니까 월세가 150이면 한 달 얼마? 월세 50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150 곱하기 또 100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환산하는데 다만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이상 아니요. 5천 미만 약자 보호주의니까 70을 적용한다. 됐죠? 중개보수 지급시기 및 영수증은 1번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법에 정하고 있다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돼. 시험은 약정이 없는 때 그게 나와요. 약정이 없다, 못했다. 그러면 언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완료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요. 기출문제처럼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날 하면 안 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에 문제 있죠. 중개보수 밑줄 틀린 것 1. 주택 밑줄 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시도조례 맞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밖에 없죠?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 분양권은 분양금액의 프리미엄 합산 틀렸어요. 매도인이 납입한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이지 분양금액의 프리미엄 하면 안 된다고. 주택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다름이 어디? 사무소 소재지.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있죠. 주택 임대차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 하면 곱하기 2요. 그냥 일방이요.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하면 곱하기 2요. 조건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20이죠.
곱하기 100을 해봐야 4천밖에 안 되네.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70 곱하니까 총액이 얼마? 3,400이죠. 2,000 더하기 1,400이니까 요율이 몇 프로? 0.5. 계약기간 필요 없죠? 그러면 3,400 곱하기 0.5 하니까 얼마? 17만 원 나오겠죠. 17만 원. 한도액이 얼마? 그럼 얼마 받아요? 1방이 17만 원이고 한도액 초과자니까 18만 원 곱하기니까 34만 원. 실비는 옆에 209페이지 하단에 실비 부담되어 있죠. 1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그것만 밑줄 하시면 돼.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됐죠? 넘겨보시고 212페이지 기출지문 1번에 부속 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 각각 밭에 1방 동그라미 212페이지요. 1번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 각각 밭에 누구로부터? 1방 매매 교환 몇 프로? 1,000분의 9 임대차 등 1,000분의 8 교환은 뭐 가지고? 큰 대상물. 3번에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뭐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뭐? 주택 외. 전용 면적 85 이하 상하 수도시설 나오면 매매 교환 몇 프로? 0.5 임대차이면 0.4 임대차 주어졌죠. 둘째 줄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주택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다름이 어디? 중개사무소 소재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소요된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이 매도 임대이면 나머지 한 개는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리. 옆에 페이지 교육 있죠. 한 문제 정 나와요. 교육은 1번 실무교육 밑줄 넘기시면 직무교육 밑줄 연수교육 밑줄 하시고 옆에 예방교육 있죠. 교육은 종류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고 넘기시면 219페이지 포상금 있죠. 이것도 한 문제. 쉬었다가 정리하죠.